아주대병원 간센터 왕희정 교수의 간 이야기, 복수의 원인과 치료, 왕희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복수에 대해서, 복수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고 복수의 치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에 물이 차는 거를 복수라고 그러죠. 복강 내에. 그 복수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간경화입니다. 근데 간경화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온 간의 만성 간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등에 의해서 오는 최종 단계의 질환을 간경화라고 그러죠. 그 간경화가 우리 인체에 생기는 모든 복수증의 원인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간 환자들이, 간경화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복수증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토로하곤 합니다. 이 복수증이 있게 되면은 들어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이 배가 불러서 횡격막을 치받치면서 숨이 차고 앉아서 자게 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를 치료하는 데는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게 타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엄격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로는 몸무게를 정확하게 매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복수층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뇨제라든지 우리가 수분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치료를 하는데 그 지표가 되는 게 간이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 되면 그 치료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되면 수분이 적어지고요, 몸에. 그 수분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콩팥으로 가는 물이 적어지고 콩팥 수치가 악화되면 일단 치료를 중단해야 됩니다. 환자를 이뇨제의 금기증이 돼버리죠. 그리고 또 몸무게를 재야 되는 이유는 이뇨제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반응이 좋은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몸무게가 하루에 약 한 1 내지 2kg씩이 감소되게 초기 치료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간성 혼수, 그러니까 피 속에, 혈액 속에 암모니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환자가 이 이뇨제를 써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에 간성 혼수가 와서 의식을 잃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이 이뇨제 치료는 중단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해질 수치, 그 중에서도 보통 소금으로 대표되는 이 나트륨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130, 128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환자가 기운이 없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이뇨제를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암모니아 레벨, 몸무게, 전해질, 콩팥 수치 이 네 가지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복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수를 치료를 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는 어떤 치료를 하는가 하는 거는 몸속에 물이 많기 때문에 복수가 차는 거고요. 근데 그 복수가 차는 원인은 또 한 가지는 보통 사람은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간경화가 있게 되면은 내장으로 갔던 피가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와서 전신으로 피가 나가야 줘야 되는데 간이 딱딱하니까 내장 속에 있는 그 내장으로부터 간으로 오는 문맥, 그 문맥혈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럼 그 수압으로 인해서 그 혈관 바깥으로 물이 삼출이 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그 원인은 물을 혈관 안에 붙잡고 있는 힘이 뭐냐면 간에서 100% 만들어지는 알부민입니다. 그 알부민이 간경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알부민의 수치가 피 속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물을 붙잡는 힘이 약해지고 수압은 높아지니까 그게 복수가 차는 원인이 되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몸속의 물의 양을 줄이게 되면 복수는 따라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최초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거는 복수가 차있는 환자한테는 소금기를 좀 줄인다. 첫째. 두 번째로는 하루에 먹는 이 수분의 섭취량을 절제를 한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 복수가 줄지를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몸무게를 달면서 이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뇨제를 써서 몸무게가 초기에 눈에 띄게 하루에 한 1kg 이상씩 줄게 된다 그러면 일정 시간 동안 이뇨제를 써서 이뇨제 양을 줄이거나 하루에 한 번 먹거나 함으로 해가지고 몸의 평형을 유지시키면서 이뇨제를 계속 소량씩 복용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뇨제를 쓰고 수분을 절제하고 소금을 하루에 2g 이하를 섭취함으로써 그 복수를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5 내지 10% 정도의 환자들은 복수 조절이 안 됩니다. 이게 복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환자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간 기능은 더 악화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복수 천자라고 그래서 이 복벽을 초음파를 대고 복벽에다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배에 있는 복수를 직접 뽑아내는 이런 복수를 천자해주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균형을 깨뜨려서 환자 상황이 복수를 천자를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스트레스가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과로, 불면증 또는 어떤 독성 물질 등에 의해서 간이 자기 능력에 비해서 조금 힘들었던 환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쉬게 하면서 복수를 천자해주고 간 기능이 회복하게 되면 복수를 더 이상 천자를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수가 찬다. 그런 복수를 뭐라고 하냐면 난치성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난치성 복수인 경우에는 간 안에다가 조그마한 스텐트를 넣어주게 돼요. 그 스텐트는 내장에서 오는 문맥 가지하고 대정맥, 심장으로 돌아가는 간정맥, 대정맥의 가지를 다리를 놔서 스텐트를 끼워주게 되면 피가 간세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문맥에서 대정맥으로 흘러가는 이런 조그마한 길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문맥압이 떨어지게 되죠. 그 문맥압이 떨어지면 복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요새 간헐적으로 쓰고 있고 또 그 난치성 복수에 대해서 이 피하에다가 이 복강내에 관을 하나 심고 이 피하로 해서 관을 해서 이 목에 있는 정맥을 피하로 해가지고 관을 정맥에다 이제 연결해주면 압력차 때문에 이 복막에 고여있는 복수가 혈관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복수를 뽑지 않고도 줄여주는 이런 치료를 우리가 난치성 복수 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난치성 복수가 일단 생겼다 그러면요, 그런 치료를 하긴 하지만 그 치료들이 한시적인 치료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병원에 있을 환자를 집으로 보내주고 집에서 옆에서 간병할 사람이 있는 상태를 간병할 사람이 없이 혼자서 집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그게 영원한 치료는 아니죠. 그래서 난치성 복수가 찬 환자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을 우리가 보통 15 내지 20% 정도를 보고요. 그리고 이 잔존 여명을 평균 6개월 내지 1년을 대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근치적인 병을 완전히 간경화를 고치고 근치적인 치료를 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간이식까지의 기다리는 동안 또는 준비하는 동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비할 때까지
환자들을 더 힘든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교량 역할을 해주는 그런 치료로서 권장이 되고 있고요. 난치성 복수가 있는 순간부터는 그 환자는 간이식 대상 환자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복수가 찬 환자가 우리 외래를 방문하게 되면 그 복수가 찬 환자를 일단 입원을 시켜서 그 고식적인 방법, 그러니까 약물이라든지 수분 섭취량,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고 검사를 해서 복수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런 약물 치료를 해보고 그게 안 될 경우, 난치성 복수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일단 간이식 등록을 하고, 그리고 그 간이식까지에 걸리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서 그 환자가 간을 기다린다든지 또는 가족들이 준비가 아직 안 됐을 때 이식까지의 그 삶의 질을 더 유지시키고 환자 상태를 개선시켜서 이식 성적을 높이기 위한 교량 역할로 저희들이 천자를 한다든지 또는 이 복막과 그 목에 있는 정맥을 피하의 관을 통해서 물을 혈관으로 옮겨준다든지 또는 이 목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간 안에다가 조그마한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문맥압을 뱃속의 내장에서부터 간까지 오는 압력이 높아진 그 혈관을 문맥이라고 하는데 문맥과 이 간정맥 사이에 스텐트를 하나 넣어줌으로 해서 복수를 조절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 경화 환자의 말기 간 경변의 하나의 징후가 복수증이다. 그 복수증의 궁극적인 치료는 간이식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난치성 복수인 경우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